네, 코스피 지수가 2,700선 돌파를 앞두고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오늘도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조정 분위기인데요. 이웅찬 아임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장 내일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예정인데 25bp 인하 가능성이 지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환율이라든지 좀 부담은 없겠습니까? 예,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1월에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 하실 때 총재님께서 1월에 금리 동결은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금리 인하, 추가 인하를 열어두신 상황이었습니다. 2월에 들어와서 조금 바뀐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달러화가 조금 약세로 돌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환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특히 내수 부분이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번 금통위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1.6% 정도까지 낮추면서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많이 이제 고려하시는 이제 강남 부동산 이런 가격 문제인 것 네네.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인하를 조금 제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성장률 하향 조정하면서 이번에는 인하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내일 이제 인하 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그럼 금리 인하를 더 단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가 좀 찍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좀 조절할 것 같고 하반기에 뭐 한두 차례나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떨 것 같고 내일 만약에 인하 조치가 나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인하 조치가 나오는 건 좋죠. 왜냐면 이게 계속 한국은 이게 상황이 인하를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라는 이런 문제들이 인하를 할 여지를 조금씩 이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올해 계속 이후에 이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은 올해 수출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가 반등하기가 물론 이제 추경의 기대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내수가 좀 회복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일단 연기는 해놨습니다만 이게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물가의 부분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호키시한 정도의 그런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2% 초반, 뭐 2.0이나 2.25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엔비디아 실적이야 뭐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또 컨퍼런스 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약간 노이즈가 됐던 딥시크발 우려에 대해서 또 GPU 수요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가 관건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일단 기대는 참 높은데 네. 이게 주가가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과는 달리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6월 이후로 꽤 정체해요. 그래서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140에서 못 가고 지금 거의 9개월, 10개월째 지금 정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기대만큼 그렇게까지 이제 증시가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이번 실적은 조금 미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발열 문제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뭐 블랙웰의 발열을 잡느냐 못 잡느냐 딜리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만 네. 사실 네, 이제 네. 그것보다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발열이라는 것도 어차피 뭐 잡게 마련일 것 같고요. 이 다음에 AI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과연 AI 투자가 계속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의구심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좀 사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갈 수 있을지도 약간 의구심이 그렇죠. 들어간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가 얘기가 나왔지만 딥시크의
발표 결과 중국도 결국엔 AI 투자를 더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각국 이제 정부가 뭐 한국 정부도 GPU에 대한 그 투자 얘기를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캐펙스 AI 캐펙스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다른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충될지 이거 우리가 이런 쪽을 좀 더 확인을 하는 게 이번에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AI 기술주에 대한 기대는 저희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 그래요? 작년에 워낙 많이 왔고요. 이렇게 조금 더 노이즈가 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조금씩 낮추고 눈높이를 낮춰가는 상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눈높이 조금 낮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춰야 됩니까? 어떠세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보자고 저희도 말씀을 드려왔었고 연초부터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면은 AI 소프트웨어에서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잘 찾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팔란티어가 먼저일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팔란티어가 정말 많이 왔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조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 계속 넘어가는 쪽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계속 기회를 찾고 꼭 캐펙스에만 지금 막 이렇게 너무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MS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MS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뭐 축소를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과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또 이 노이즈가 나와서인지 혹은 많이 올라서인지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꽤나 큰 폭으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투자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모르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저희 그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것과 별개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AI가 우리가 최근 2년 동안 캐펙스, 뭐 전력기기 이런 쪽이 계속 반도체 이런 쪽이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의 이제 방향으로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뭐 개별 주가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디바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점점 넘어가는 쪽으로 보는 게 큰 방향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한 번 AI 과잉 투자 얘기가 좀 시장에 나오는 것 같고 이걸 또 어떻게 소화하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전력 관련주들이 그 이슈로 해서 또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나마 최근에 좀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 보면 한알령 해제 이슈 때문에 엔터주들 그리고 뭐 미디어 화장품 이쪽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화장품 관련해서는 또 주가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력한 이런 그 외교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이제 중국은 이제 좀 더 완화적인 그런 방향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전 세계 민심이 사실은 캐나다부터 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대신에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비자도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한알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가 있는 쪽이죠.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들도 이제 엔터 미디어 그리고 화장품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엔터 미디어 특히 미디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터도 좋게 봅니다만 엔터는 최근에 특히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 역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뭐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조정이 되게 컸어요. 사실 이렇다 할 기업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가 이런 대세가 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체가 지금 한 6, 7년 동안 되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바닥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도주가 나오면 조금 더 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좀 있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소비재가 조금 이제 그 선호도가 조금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한국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고 소비력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은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고 또 경제 지표 발표도 있잖아요. 최근에 소비 쪽에서 좀 시그널이 좋지는 않은데 이러한 부분이 뭐 LA 산불이라든지 한파라든지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좀 장기적으로 경기를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여건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 주신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번 달, 다음 달 지표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미국 경제가 되게 과열이었고 이거를 반대로 트럼프 정권에서는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관세까지 때리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1월 지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소비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도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췄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뭐 PC라든지 그런 뭐 지역 연운 지표 이런 것들 지표들이 여러 가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거는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짜리에 그칠 것인지 봐야 되고요.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제에 안 좋은 게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만 계속 좋다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네.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관세의 칼을 그렇게 강하게 휘두르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약간 매매하기가 최근에 약간 조정 장세 나오고 주도하던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그다음에 오늘은 전력주들까지 주춤주춤거리니까 그럼 뭔가 순환매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조정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저희가 연말 연초에 이제 전망을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나스닥 지수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기관 수급 위주로 올해 연초에 상승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좋다 보니까 모멘텀 괜찮은 거, 괜찮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요. 기관 선호하는 종목들. 업종들 어떤 업종들이냐? 방산조선 그리고 엔터미디어 그리고 여기다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관 선호 업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2,650 정도까지 왔고요. 현재는 이제 기관 수급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외인 선물 수급이 증시를 왔다 갔다 위아래로 흔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증시가 조금 반등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개인 수급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외인 수급, 선물 수급에 따라서 증시는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게 네.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연초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이런 업종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산조선 이런 쪽보다는 개인 수급이 조금 주도하는 그런 코스닥에서 완전 종목 장세들 있죠. 약간 그런 쪽으로 시장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바이오나 2차전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2,650 정도까지 왔으면 PER이 9배, 9배 초중반까지 올라왔어요. 뭐 그만큼 이제 증시의 이익 체력이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페어밸류 정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종목 장세를 대응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